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재훈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인설션 솔트와 멀지 솔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인설션 솔트는 삽입 정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이 A1, A2, 뭐 AN까지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n개의 아이템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A1 프라임, A2 프라임, N 프라임처럼 오름차순 요걸 우리가 말하기엔 non-decreasing order로 이렇게 정렬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카드가 2, 4, 5, 10이 있는데 이 7번이라는 카드를 여기에 삽입을 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10하고 비교를 했을 때 7이 적기 때문에 이 앞쪽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5하고 7하고 비교하니까 7이 5보다 크니까 5와 10 사이에 이렇게 인설트, 삽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으로 정렬을 시행합니다. 알고리즘 스케치를 말씀드리면 여기 인풋 어레이가 1에서 6까지의 아이템, 어레이 아이템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가장 적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라 가지고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세 번째 다시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세 번째도 1, 2는 미리 이제 오더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ordered 또는 뭐 다른 말로 뭐 sorted 정렬이 이제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을 1과 2 사이에 삽입을 하고 4를 1에서 3 사이에 삽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스텝, 즉 모든 아이템들을 다 삽입을 하면은 정렬이 끝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스텝 1에서 아이템 첫 번째는 값이 5고요. 두 번째는 2죠. 그래서 2가 5보다 큰지를 비교해서 2가 5보다 적으니까 2를 5의 자리에 놓고 5는 2의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스왑을 합니다. 이렇게 스와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텝 2에서는 4를 먼저 오른쪽에 있는 5와 비교를 해서 큰지 작은지 비교하니까 작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하고 비교하니까 크니까 여기 4를 여기 넣고 5는 이렇게 아까 스왑했으니까 이렇게 놔둬야 되겠다 해서 정렬이 됩니다. 자, 스텝 3은 마찬가지로 네 번째 아이템 6을 여기 왼쪽에 있는 회색으로 된 부분이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가서 하는데 스텝 3에서는 6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넘어가죠. 스텝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이 여기 왼쪽으로 스캔을 하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6하고 비교하니까 작죠. 그래서 스왑을 하고 5하고 비교하면 작죠. 또 스왑을 하고 4하고 비교하니까 또 작으니까 스왑을 하고 2하고 작으니까 스왑해서 결국은 1이 여기 첫 번째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5에서는 마지막 아이템 3을 적당한 위치에 놔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는데 보시는 것처럼 6보다는 작고 5보다 작고 4보다 작고 2보다는 크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죠. 결국은 4의 자리에 3이 들어가고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스텝 6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워킹 이그젬플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슈도 코드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기 전에 수학적인 어떤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는 어떤 코드를 슈도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은 슈도 코드로 우리가 인설션 솔트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설션 솔트가 이제 함수기 때문에 펑션이기 때문에 인풋으로 어레이 캐피탈 A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어레이 A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A가 자 1부터 자 A가 2 점점점 해서 A가 요 랭스가 그 A 랭스 만큼 가죠. 그래서 요 랭스를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베리어블 n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어레이 a는 1부터 n까지의 어레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j가 2부터 한 건 아까 example에서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아이템을 왼쪽으로 스캔하면서 적당한 위치에 인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설트 할 AJ를 키 값이라고 하고 이 키 값이 들어갈 위치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자, 라인 4에서는 J보다 1보다 작은 게 뭐냐면은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그레이 부분 있죠. 이게 위에 가보면 그레이 이 부분 있죠. 이 그레이 부분. J가 2니까 J보다 1 적은 J-1이 여기 1이 되겠죠. 어레이 2. 요거부터 우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스캔하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4에서는 i가 j-1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라인 5에서 7까지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왼쪽으로 스캔을 하면서 자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키 값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가 키보다 크면 얘가 크니까 키가 왼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I를 하나 더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또 while loop으로 와서 또 비교를 하니까 작으면 계속 키 값이 들어갈 위치가 왼쪽으로 계속 스캔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 AI가 키보다 자,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룹을 빠져나와 가지고 자 K의 위치가 A 플러스 1이라는 여기에 K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스캔하는 동안에 K보다 큰 값들은 다 이렇게 수압을 하면서 다 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8번 라인에서 키 값을 넣으면은 키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8번에서 다시 여기 1번 라인으로 가서 J가 그 어레이 랭스 n보다 작을 때까지는 우리가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레이 영역이 증가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2개, 3개, 4개, 5개, 6개처럼 이렇게 증가되면서 키 값이 들어갈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캔하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룹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을 설명할 건데요. 룹 인베리언트는 자, 정의를 보면은 룹 인베리언트는 어떤 property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속성인데 항상 true입니다. 어떤 룹 구조 안에서 항상 true인 어떤 statement 또는 the property라고 하는데 자, 그게 실제로 알고리즘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이 실제로 sorting을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을 다 수행했을 때 input array A가 insert sort 이후에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insert sort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loop invariant는 자, 이렇게 loop structure를 아까 우리가 보셨죠. 여기 보면은 loop structure를 보면은 여기 for loop이죠, for loop. 있죠? 이 for loop에 대한 요 안에 있는 게 결국은 룹인데 그 안에 어떤 속성이 있냐를 보면 중요한 게 이거죠. AJ를 A에서 1에서 J-1까지의 서버 어레이에 인설트 할 때 1에서 J-1 아이템은 미리 정렬이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5번에서 7번 룹을 통해서 이너 룹, while 룹에서 키 값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서 인설트를 했을 때 결국 자, 1에서 이제 J가 되겠죠.
J에 대한 그 아이템들은 정렬이 돼 있다. 그게 룹 인베리언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브 어레이 A1에서 J-1까지 서브 어레이 아이템들이 자, 원래 인풋으로 주어진 A1에서 J-1까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룹 인베리언트의 이제 목적은 이 알고리즘이 이제 정확하게 동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룹 인베리언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 두 번째가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세 번째가 터미네이션 종결 종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룹 인베리언트가 요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만족하는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는 보면은 룹이 처음 이렇게 반복 동작하기 전에 이 스테이트먼트가 true라는 거죠. 그죠? tru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는 룹을 실행하기 전에 true다면 그 다음에 next iteration 전이란 말은 방금 룹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했을 때 after the body of iteratio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true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룹 인덱스를 아까 J가 2에서 N까지 이렇게 실행을 다 하고 나서 for 룹을 벗어나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J가 2에서 여기 N이라 했죠. 어레이 A의 length가 그러면은 이걸 다 수행하고 났을 때는 어레이 1에서 요 N까지가 다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터미네이션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시작 전에 첫 번째 아이템이 정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첫 번째 아이템과 비교해서 적당한 위치에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이템을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 사이에 삽입을 하고 그리고 또 네 번째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메인터넌스를 해서 우리가 이 프로퍼티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가 계단을 통해 가지고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여러 이제 스텝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스텝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true가 되면 여기서 자 여기가 true 이렇게 올라갈 때도 true가 되면 결국 우리가 아이템이 1, 2, 3 해가지고 여기 n 아이템까지 우리가 다 왔을 때도 true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그 수학적으로 mathematical induction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기법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valid하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nitialization 보시면 자, insert 자, sort에서 보면은 첫 번째 A1이 항상 정렬되어 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자, 룹을 실행하기 전에 before 자, 룹 iteration 전에 자, A1에서 J-1까지 아이템 그레이 파트에 대한 것들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sorted. 그리고 아이템 A, J 요걸 우리가 키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키. 요걸 키로 이렇게 우리가 assign 했었죠. 그래서 요 키 값이 들어갔을 때 insert를 한 후에 array는 A1J가 되겠죠. 정렬이 돼 있다는 거죠. sorted order가 된다는 거죠. 자, non-decreasing sort가 sorted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J가 2에서 N까지 다 수행하고 나서 termination이 됐을 때는 자, termination condition이 됐을 때 즉 J가 A length n보다 클 때는
전체 어레이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오름차순 또는 non-decreasing order로 정렬이 됐다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insert sort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분석을 할게요.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time complexity라고 하죠. time complexity 시간 복잡도라고 하죠. 그 말은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중요한 것은 인풋 사이즈 A의 사이즈가 실제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러닝 타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도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라인씩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는 이 포르백 우리가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 있죠. J라는 인덱스 베리어블이 2에서 랭스, A 랭스, 즉 n까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 바디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걸 n이라고 놨을 때 랭스를 n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이 바디 그 수행을 할까요? n-1까지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컨디션에 대한 비교는 이거보다 하나 많은 n만큼 비교를 해요. 그래서 n 타임즈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코스트를 요 비교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통해서 코스트를 계산하면 이걸 C1이라는 코스트가 든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번째 이 assign AJ라는 값을 key라는 베리어블에 우리 assign하는 코스트를 C2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은 요거 커멘트죠. 커멘트 주석 처리죠. 주석 처리는 실제적으로 이게 기계어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컴퓨터가 실행할 때는 이게 결국 기계어로 머신 코드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또 바디들은 다 마찬가지로 n-1이 돼요. n-1.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J가 2고 그 다음에 J가 n이고 실제가 J가 처음에 2일 때 요 이터레이션이 얼마가 될 거냐를 TJ라고 이렇게 넣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실제 바디는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컴패리즌이 1번이 n이면 실제 바디는 n-1이죠. 마찬가지로 TJ-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7번도 6번 라인처럼 TJ-1이 되고 그리고 J가 2에서 n까지니까 우리가 서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썸을 하게 되죠.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n-1이 되겠죠. 여기 2번, 3번과 같은 포룹 안에 있는 바디의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n-1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각 그 코스트와 타임즈를 이렇게 실제 곱하면은 여기 러닝 타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tn. 자, 인풋 사이즈 n일 때 이 코드의 러닝 타임을 tn이라고 했을 때 자, 베스트 케이스는 이게 미리 정렬이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기 바디 여기 보면은 정렬이 돼 있으면 요거 한 번만 수행하고 나머지는 6번, 7번은 비교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왼쪽에 정렬되어 있는 부분에 새로운 키 값을 넣으려 할 때 비교하니까 걔가 크잖아요. 그죠? 보면은 키 값이 크면은 크거나 같으면 그냥 이걸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디를 6번, 7번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보시면은 6, 7에 해당되는 이 코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5번 C5와 C8에 대한 요것만 있게 되죠. 그죠? 그거는 이 이터레이션이 n-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n-1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n을 베리어블하고 여기 앞에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리메인더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worst case는 자, 정렬이 reversely sort가 되면은 새로운 키 값을 항상 그 왼쪽에 그레이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다 스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값이 보면은 그 while loop이 이렇게 요만큼 수행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돼 가지고 요걸 정렬하게 되면은 자, n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노미얼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보면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은 자, 이 앞에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자, A1이라고 할게요. A1에 times n 플러스 DL을 A0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worst case에서는 time complexity가 자, n A2의 n 스퀘어 플러스 A1의 n 자 1의 A1이고요. 이건 0.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가장 고차원 폴리노미얼이 worst case는 n 스퀘어지만 얘는 n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복잡도에서 시간 복잡도에서는 이걸 이제 비고라고 해요. 비고로 해가지고 worst case에서는 비고가 n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worst case는 비고가 n 제곱이라고 해요. 또 때로는 요 세타라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세타. 그래서 비고와 빅세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orst case의 time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글에서 서칭 엔진을 할 때 이 시간 복잡도가 폴리노미얼 타임, 즉 뭐 아까 보면 세타가 n이라든지 인풋 사이즈가 n이면 또는 세타가 이렇게 스퀘어 또는 세타가 인풋 사이즈의 자, 큐브, 3승 이렇게 되면 폴리노미얼, 리니얼 타임,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와 이제 비교되게 세타가 이렇게 2의 n승, 이걸 exponential time인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풋 사이즈가 커질 때 타임이 exponentially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리니어하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2의 n승 같은 경우에는 그죠? 타임 컴플렉시티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보면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의 n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을 때 구글에서 만약에 서칭 엔진을 2의 n승을 했다니 실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worst case를 봤을 때 이 알고리즘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worst case가 결국 upper bound, upper 상위 이제 바운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worst case가 자주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서칭할 때 absent information, 어떤 원하는 어떤 키에 대한 값이 없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worst case가 자주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average case 같은 경우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봐도 worst case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디자인할 때 방금 insertion sort처럼 이런 것들 incremental approach라고 하고 우리가 다음 우리가 볼 게 멀지 sort인데 이거는 divide and conquer approach입니다. 그래서 divide conquer approach가 더 타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divide conquer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divide, conquer, merge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아까와 같은 어떤 insert sort와 비슷한 인풋인데요.
자,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인풋이 있으면 이걸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어레이, 서브 어레이 만들고 이걸 또 반으로 나누고요. 또 이걸 또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죠. 또 이것들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결국 밑으로 가면은 이게 트리처럼 보이죠? 보이는데 리프에 해당되는 것들, 여기 루트에 해당되는 거죠. 루트. 자, 루트. 트리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는 이제 잎, 이파리, 리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풋 데이터 루트를 계속 디바이드해서 사이즈가 1인 리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디바이드 프레이즈라고 하죠. 자, 요걸 수행하고 나서는 멀지 페이지에서는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걸 앞에 큰 걸 뒤에 이렇게 멀지를 해요. 그래서 멀지를 하고 마찬가지로 4, 7도 멀지를 하고 1, 3, 2, 6 멀지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요것들을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앞에 포인트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작은 것을 새로운 버킷 이런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어레이가 필요해요. 두 개 비교해서 작은 것을 담고 이런 담을 그릇을 그래서 실제로 멀지 소트가 효율적이지만 어레이 스토리지 측면에서는 좀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지를 하고 여기에서도 멀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멀지를 하죠. 2, 1 해서 작은 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포인트가 이렇게 가죠. 2하고 2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랜덤하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카피하고 이 포인트를 옮기고 그리고 4하고 2하고 비교해서 2가 작으니까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비교하니까 3이 작죠.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6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4를 카피하고 포인트를 옮기고 그 다음에 6이 작죠. 카피하고 얘는 자 어레이 다 인설트를 했죠. 그 다음에 7을 이렇게 카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래 어렵지가 않죠. 다음은 멀지 솔트의 슈도 코드를 이제 보겠습니다. 멀지 솔트에서는 여기 인풋 파라메타가 어레이 A와 그 다음에 시작 어레이 시작 인덱스 P 끝 인덱스 R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멀지 솔트 디바이드 할 때 이게 죄기적 기법 리커시브 펑션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 인덱스가 끝 인덱스보다 작으면 우리가 디바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 플러스 R 나누기 2 하면은 대략 이게 중간 위치쯤이 돼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어레이가 있으면 이게 인덱스가 P이고 R이면 실제적으로 R이면 P 플러스 R에 2 해서 우리가 여기에 플로우를 이렇게 해보면은 대략 한 요쯤에 Q가 이렇게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요 P하고 Q와 Q 플러스 1에서 R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펑션을 멀지 솔트를 콜을 하게 돼요. 얘처럼 P와 Q, Q 플러스 1, R 요걸 여기서 콜하고 요걸 이렇게 콜을 하죠. 리커시브 펑션이죠. 요걸 이제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죠. 재기적 함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인풋을 다시 반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재기적으로 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 사이즈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아이템이 자, 사이즈가 1이 됐을 때 나중에 자, 그러면 더 이상 콜이 안 되고 이게 리턴이 되겠죠. P가 R보다 같거나 같게 되면은 리턴하게 되죠. 그러면 멀지를 해요. 멀지. 자, 그러면 여기 3에서 있는 결과와 4에서의 결과를 이제 멀지를 하게 돼 가지고 이 멀지 솔트가 리턴이 되고 그러면 상위에서 또 콜했던 것들이 다시 멀지를 또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루트에 있는 어레이들이 다 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멀지를 보면은 자, 여기 인풋 파라메타가 어레이 A가 있고 P, Q, R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죠. 어레이가 있으면은 자, 요게 P고요. 여기에 P 플러스 1 해당되고 여기가 R이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Q보다 하나 적은 Q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자, 어레이 L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어레이 R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 L1에 우리가 보면은 자, P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면은 결국 P 여기 A의 인덱스 P에 대한 것을 여기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2를 카피하고 P 플러스 1을 카피하고 해가지고 여기 L 어레이에 다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Q가 여기 J가 1이니까 Q 플러스 1 여기 오른쪽에 해당되는 어레이에 있는 A의 값들을 R에 카피를 해요. 자, 카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끝부분을 우리가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인피니트로 해가지고 무한대 값을 놔둬요. 그래서 나중에 둘 중에 R이나 L 사이에서 하나가 끝났을 때 얘는 항상 값이 인피니트죠. 그런 남은 어레이 아이템은 항상 얘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남은 아이템들을 다시 A에 다 카피를 하려고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준다고 했죠. 여기 포인트를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A란 이게 원래는 A고요. 어레이고 요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 보면 자, 요걸 L이라는 어레이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카피를 했고요. 그리고 R이라는 어레이를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포인터에 해당되는 인덱스 I 얘는 인덱스 J를 이렇게 놔두죠. 그렇게 해서 12번에서 17번 라인에서는 이 두 개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 L이 R 아이템보다 작으면은 이 L 값을 A를 처음에는 인풋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아웃풋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값을 하고 이 포인트를 하나 전가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게 I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지 않고 반대 경우에는 R이 L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은 R 값을 이렇게 카피를 해요. 원래 인풋 어레이였던 이 A를 여기 12번에서 17번에서는 아웃풋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 시작은 P고 중간에 Q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R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 I 여기 포인트 J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여기 값들을 A 어레이에 다시 채워 나가죠. 그렇게 멀지를 합니다. 그렇게 멀지를 하고 나면은 이 멀지 펑션이 리턴이 되면 여기 멀지 솔트 펑션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리턴이 되죠. 그러면은 이 멀지 솔트가 리턴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예제로 가서 얘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멀지하고 리턴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 또 멀지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멀지가 되고 또 여기에서 멀지되는 게 결국 여기 루트에 해당되는 이제 상위 인풋 어레이에 해당되는 원래 어레이에서 멀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풋에 대한 모든 데이터 값들이 어레이가 솔트가 되는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멀지 솔트도 룹 인베리언트가 있어요. 보면 룹을 실행하기 전에 팩트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지 솔트에서 보면은 보면 실제로 멀지를 하는 펑션에서 보면 P에서 K-1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개수가 K-1 네, 플러스 1 개수죠. 결국 여기에 K 마이너스 P 아이템이 되죠. 그죠? 이게 스몰리스트한 것들이 L과 R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카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룹 인베리언트고요. 두 번째는 Li와 RJ가 항상 스몰리스트한 엘리먼트다. 그죠? 아직 A에 카피되지 않은. 그래서 이 멀지 펑션에서의 룹 인베리언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설트 솔트처럼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을 했을 때 L과 R에 있는 아이템들이, 엘리먼트들이 다 A에 이렇게 카피가 됐을 때는 K-P 개수가 다 정렬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멀지 펑션이 이제 수행됐을 때는 정렬을 보장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방금 우리가 봤던 디바이드 컨커 어프로치를 이용한 멀지 솔트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비교를 할게요. 보면 그러면은 인풋 사이즈 n일 때 n이 특정 넘버 c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합시다. 아주 컨스턴트 작은 넘버일 때는 우리가 세타를 1이라고 해요. 공간 복잡도를 1이라 하고, 그렇지 않고 n이 뭐 c보다 특정 값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이 된다든지 아주 큰 값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바이드 컨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프로블럼에 대한 인풋 n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서브 프로블럼으로 A개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누고, 그때 파라메타는 B라는 디바이저, 그죠? 디바이저 팩터로 이렇게 나눴을 때 요 타임즈가 결국은 우리가 디바이드 하고 났을 때의 어떤 타임 복잡도가 되죠. 그리고 디바이드 하는 그 시점에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D가 되고, 그 다음에 컨커, 멀지를 할 때가 CN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계속 우리 리컬시브하게 이 N 디바이드 바이 B가 결국 얘가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밑에 1번 아이템으로 하나의 아이템이 될 때까지 우리가 콜을 하고 나중에 멀지 됐을 때 돼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오리지널 프로블럼 TN이 N 디바이드 바이 B로 나누는 요 서브 프로블럼이 A개가 되겠죠. 멀지 솔트에서는 결국 A가 서브 프로블럼이 2개고, 그 다음에 인풋이 반으로 줄죠. 그래서 N 디바이드 바이 2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멀지 하는 코스트가 우리가 이터레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세타 여기에 N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TN은 equal 이렇게 되고, 요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 세타가 결국 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풋을 루트로 하고 계속 나눠가지고 제일 아이템이 하나일 때가 리프라고 있을 때 리컬전 트리라고 하거든요. 리컬전 트리를 했을 때 결국은 리컬전 트리의 뎁스가 로그 2n이 되고, 각 레벨에서 멀지를 할 때 코스트가를 다 합쳐보면은 n이 돼요. 그래서 세타가 n 로그 2n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멀지 솔트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디바이드, 컨커, 그 다음에 컴바인, 그죠? 이렇게 보죠, 그죠? 디바이드 하는 거는 그냥 아까 인덱스 중간을 찾는 거니까 세타가 1이 되고, 컨커는 우리가 두 개의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눈다겠죠? 그 다음에 멀지 할 때는, 멀지에서는 보면 n 엘리먼트일 때는 그게 세타가 n이 되죠.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n모스트 가장 많이 했을 때 n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트리로 나타내면은 인풋 사이즈가
자, n일 때, 그죠? 그 코스트가 cn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코스트가 결국은 이거 멀지 코스트를 나타내거든요. 멀지 코스트를 나타내요. 보면 요 펑션에 이게 봤을 때 요 부분에 해당돼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 해당돼요. 요걸 세타를 우리 다른 말로 어떤 컨스턴트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cn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cn. 주목할 것은 여기 처음에 멀지솔트 콜 할 때 인풋 사이즈가 n이죠, 그죠? n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차일드가 해당되는 두 번째 이게 레벨로 따지면 우리가 두 번째 레벨이 되죠, 그죠?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그죠? 그러면 인풋이 두 개로 이렇게 2의 1승만큼 나눠지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세 번째는 2의 2승을 n으로 나누죠. 이렇게 보시면 4. 그렇게 해가지고 이 레벨이 뭔가 k 레벨까지 갔다고 쳐요, 보면은. 그러면은 2의 k승을 디바이즈로 했을 때 얘가 1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아이템이 결국 이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그러면 과연 k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2의 kn이고, 자,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은 k가 결국은 로그 2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그 2n을 보통 lgn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로그 2n을. 그래서 결국 이 트리의 하이트가 로그 n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 레벨에 대한 코스트는 우리가 나중에 멀지할 때 요 데이터 사이즈에 해당되는 만큼 멀지하는 코스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더하면 각 레벨의 멀지 코스트는 다 cn 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프로블럼 요 서브프로그램 개수죠. 개수가 cn이고 이 레벨에 해당되는 하이트가 결국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제 로그 2의 n, 그죠? 거기에다가 각 레벨에 대한 cn을 곱하는 거죠. 여기에 cn. 이걸 우리가 이제 세타로 표현해서 자, upper bound. 자, 바운드가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폴리노미얼에서 베리어블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c를 빼고 자, n times lg 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멀지솔트는 세타가 n lg n이 돼요. worst case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설션 솔트와 이제 멀지 솔트를 보면 인설션 솔트의 worst case는 보면은 그죠? 리버설리 오더 됐을 때는 저 n의 스퀘어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n log n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설션 솔트가 시간 복잡도가 인설션 솔트가 더 복잡하죠.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n이 자 2의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성이라고 100성 아주 뭐 큰 수인데 자 2의 100성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설션 솔트는 n의 제곱이니까 2의 100성의 스퀘어면 2의 200성 해당되죠. 자, 그런데 자, 멀지 솔트 같은 경우에는 n log 2n이니까 2의 100성 곱하기 자, log 2의 100성. 그러면은 결국 2의 100성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이제 1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타임 컴플렉시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지 솔트가 less time complexity를 인설션 솔트보다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ivide and conquer 어프로치가
인크리멘털 어프로치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알고리즘에서는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어프로치를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